지난 10년간 팀의 상징이자 아시아 최고의 슈퍼스타로 활약한 손흥민이 소속팀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다음 시즌 주전 구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과 중동, 북미의 복수 구단들이 그의 차기 행선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새로 부임한 덴마크 출신 토마스 프랑크세 감독이 손흥민과의 면담에서 선발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인데요.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새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역할 변화가 구단 내부에서 공식화된 가운데 미국 유력 매체 디 애슬레틱이 사우디 프로리그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가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이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 알레스테어 골드는 지난 2일 손흥민과 프랑크 감독 사이에 직접 면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골드에 따르면 최근 프랑크 감독이 손흥민과 대면에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주전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어 골드는 손흥민이 잔류하더라도 출전 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반대로 이적을 원한다면 구단은 이를 막지 않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용 방식 변화가 아니라 사실상 이적을 고려해도 좋다는 우회적 신호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두 번째 시즌부터 줄곧 주전 자리를 유지하며 에이스로 활약해왔습니다. 2021년도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도 올랐고 리그 통산 114골을 기록하며 클럽 레전드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리그에서 7골 9도움에 그친 그는 체력 저하와 잔부상에 시달렸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시즌을 앞둔 지금 새로운 감독의 구상에 손흥민은 더 이상 핵심으로 간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해외 축구 이적 시장의 공신력 끝판왕으로 불리는 미국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1일 손흥민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함께 토트넘에서 이적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선수로 분류됐다며 특히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와 MLS 구단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스테인은 손흥민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목표를 이룬 만큼 이번 여름이 토트넘과 아름답게 이별할 최적기라는 의견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이적은 오는 8월 3일 한국에서 열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 경기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이며 향후 일정에 따라 거취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언급된 손흥민의 행선지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미국인데요. 단기적인 이적료 수익 외에도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고려한 결정이 손흥민의 미국행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MLS는 현재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세르히오 부스케츠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뛰고 있으며 아시아계 팬층과 시장성이 높은 리그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북미 시장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은퇴 후 활동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선택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토트넘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의 역할 변화에 대한 수용과 새로운 공격진 구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풋볼 런던이 최근 실시한 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손흥민을 사우디 리그로 이적시키는 것이 구단의 재정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팬들이 단순히 팀의 레전드를 남기는 감성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손흥민 매각을 활용한 새로운 대체자, 영입을 원한다는 점은 손흥민이 더 이상 팀의 절대적인 존재로 남기는 힘든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지난 시즌 리그 17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만큼 대대적인 공격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재정적 유연성과 전술적 변화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의 이적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존중의 표현이자 동시에 손흥민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더 이상 구단의 핵심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손흥민이 주전 자리를 위해 토트넘에 남아 힘겨운 경쟁을 선택할지 아니면 안정적인 커리어 후반기를 위해 다른 대륙을 택할지는 이제 손흥민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아름다운 피날레를 뒤로한 채 토트넘과의 10년 동행을 마무리할지 혹은 또 한 번 팀을 위해 헌신할지를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 가능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논리적인 기반 위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 축구계의 흐름과 손흥민의 커리어 상황, 그리고 맨시티의 전력 구성과 필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이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 손흥민은 매우 매력적인 자원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항상 지능적인 움직임과 빠른 전환, 높은 전술 이해도를 갖춘 선수를 선호해왔고 손흥민은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왼쪽 윙뿐만 아니라 중앙 공격수, 오른쪽 윙까지도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도쿠, 포든 등 기존 선수들과 조합을 달리하며 다양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리 케인과의 호흡에서 보여주었던 연계 플레이 능력은 홀란드와의 조합에서도 큰 시너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적료 측면에서도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토트넘이 재계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손흥민 본인이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나타낸다면 구단이 그의 의사를 존중해 적절한 이적료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0대 초반의 선수에게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붙기 어려운 만큼 맨시티 입장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월드클래스 윙어를 영입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커리어적 측면에서도 이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월드클래스 입지 등을 이룬 상태이며 이제는 우승이라는 커리어의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시점입니다. 맨시티는 EPL, FA컵, 챔피언스리그 등 다수의 트로피를 매 시즌 경쟁하는 팀이며 그 안에서 손흥민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이는 선수 본인에게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구단 간 관계 역시 유연하게 풀릴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해리 케인의 이적 불발로 인해 맨시티와 토트넘 간의 거래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는 당시 케인의 계약 상황과 시장 가치 그리고 다니엘 레비 회장의 고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손흥민의 의지가 분명하고 이적료 조건이 맞는다면 토트넘 역시 재정적 이익과 전력 재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적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축구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적이 자주 발생합니다. 리오넬 메시의 바르셀로나 이적, 호날두의 복귀,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행 등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사례는 많습니다.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 또한 그런 빅딜 중 하나로 성사된다면 이는 단지 한 명의 이적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뉴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은 단순히 팬들의 상상이나 루머를 넘어서 실현 가능성을 가진 시나리오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으며 당사자들 간의 의지와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그 실현은 생각보다 가까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프랑스의 거함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도 불붙고 있는데요. 프랑스 언론 푸실은 손흥민은 6월이면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다. 그는 PSG의 공격을 강화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로 간주된다. 손흥민의 PSG 이적설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장 적합한 링크일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손흥민과 거의 4년 동안 협상한 PSG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PSG는 그의 능력은 물론이고 라커룸에서의 프로다움을 좋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푸실은 토트넘은 지금까지 PSG의 구애를 거부했다. EPL 무대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영국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다. PSG와 손흥민의 논의는 긍정적이다. 구단은 몇 달 안에 합의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이 경우 이강인을 활용할 수 있다. 이강인이 손흥민의 합류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함께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역사를 만들었다. 다만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의 까다로운 심경을 사로잡을 만한 재능을 갖춘 선수를 영입한 셈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흥민 선수의 주급이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들에 비해 훨씬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전성기를 누리는 세계적인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은 손흥민의 실제 주급,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다른 스타들과의 비교, 그리고 현지 언론과 팬들이 말하는 진짜 평가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손흥민의 실제 주급은 얼마인가요?
2025년 현재 손흥민의 주급은 약 19만 20만 파운드, 한화로는 약 3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토트넘 팀 내에서는 1위에 해당합니다. 언뜻 보면 적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프리미어리그 톱 클래스 선수들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들과의 비교해 볼까요? 맨시티의 케빈 더 브라위너는 주급 40만 파운드 이상, 리버풀의 살라는 약 3,540만 파운드, 맨유의 래시포드, 첼시의 스털링도 모두 30만 파운드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EPL 득점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절반에 가까운 주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낮은 주급의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재계약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2021년에 재계약을 맺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득점왕 타이틀이 없었고 몸값도 지금만큼 올라가지 않았던 시기였죠. 두 번째는 바로 충성심입니다. 손흥민은 꾸준히 토트넘에 헌신하며 팀 우선 태도를 보여왔고 이적설 대신 잔류를 선택해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트넘 구단 자체의 주급 정책도 있습니다. 당시 해리 케인조차 20만 파운드 초반대였을 정도니까요. 그럼 현지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을 언더페이드된 월드클래스, 즉 저평가된 슈퍼스타라고 부릅니다. 팬들도 이 정도면 최소 30만은 받아야 한다. 가성비 끝판왕. 이런 선수가 이 정도라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존경받고 있고 동시에 안타까움도 존재하는 거죠.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서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주장이자 가장 저평가된 월드클래스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높은 몸값만이 선수 가치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의 기여도와 리더십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의 축구대표팀 식구들을 위해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21 스포츠 동아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8일 대표팀 저녁 식사를 겸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회식을 직접 주최했습니다. 대표팀이 6일 바스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해 11회 연속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의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을 포함해 코치진과 지원 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 이 회식은 손흥민이 전액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간의 외박을 마치고 경기도 고향 소재 호텔에 재소집해 쿠웨이트전 준비를 시작한 8일, 손흥민은 먼저 홍명보 감독에게 회식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선수 26명만을 위한 식당을 예약했으나 손흥민이 대표팀과 동행하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은 언제나 태극마크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에 부름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응답했는데요. 부상으로 뛸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A매치를 건너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속팀보다 국가대표팀이 항상 우선이었고 대표팀에서 보내는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2010년 12월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A대표팀에 데뷔한 손흥민은 지난 10일 쿠웨이트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10차전까지 15년 동안 134경기를 소화하며 51골 2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차범근, 홍명보 각 136경기에 이은 출전 횟수 3위, 차범근의 58골에 이은 득점 2위의 기록입니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1만 36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이룬 성과입니다. 손흥민의 진가는 개인 기록을 넘어 팀워크에 있는데요. 그는 처음 A대표팀에 발탁된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월 최종 예선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은 전진우에게는 내가 넣은 모든 골을 봤다며 따뜻한 말로 긴장을 풀어주었다고 전하며 축구팬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집기간 생일을 맞은 동갑내기 문선민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별도로 식사하며 축하해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앞으로의 월드컵 여정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